이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면 퇴학은 면해줄게. 미국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팔짱을 끼고 한국인 소년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10년 넘게 방치된 세스나를 한 달 안에 완전히 정비하고 직접 조종해서 시험 비행까지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조건이었거든요. 특히 브래드와 제이크는 대놓고 조롱했어요. 저 아시아 애가 설마 진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비행기를 고친다고. 하지만 21살 김지훈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장에서 2년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미국 유학을 온 소년이었죠. 퇴학 위기에 몰린 지금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퇴학이야.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한국인 소년이 곧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청년의 놀라운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21살 청년 지훈에게 미국 유학은 꿈 같은 일이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상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2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지훈아, 꼭 성공해서 돌아와야 해.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훈은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항공정비대학은 지훈이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캠퍼스 한편에 자리한 실습용 활주로에는 여러 대의 경비행기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 비행기들을 내가 직접 정비하게 될 거야.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지훈에게는 꿈을 향한 첫 번째 보금자리였습니다. 룸메이트는 텍사스 출신의 마이클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마이클은 친절하게 지훈을 맞아주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죠. 첫 수업이 시작되던 날 지훈은 교실 뒤편에 앉아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항공역학의 기초 이론부터 엔진 구조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죠. 지훈은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밤늦게까지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훈은 캠퍼스 근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종일 일해야 했죠. 피곤한 몸으로 기숙사에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항공박물관 웹사이트에서 보잉 747기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런 대형 항공기를 내가 직접 정비할 거야.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겠어. 학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지훈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수업 중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전 8시에 시작하는 항공역학 수업은 거의 매일 지각했죠. 지훈, 또 늦었네. 교수인 스미스 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야.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특히 같은 학과 학생들인 브래드와 제이크는 지훈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저 아시아 애는 맨날 졸기만 하네. 브래드가 속삭였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제이크가 맞장구 쳤죠. 지훈은 그들의 말을 모른 척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은 벽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싶어도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많았죠. 실습 시간에는 더욱 어려움이 컸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지훈은 항상 마지막에 팀을 배정받았어요. 아무도 지훈과 함께 팀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엔진 분해 실습은 3명씩 팀을 이뤄서 진행하겠습니다.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학생들은 재빨리 팀을 만들었지만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윌슨 교수가 억지로 브래드와 제이크 팀에 지훈을 배정했죠. 정말 운이 없네. 브래드가 투덜거렸어요.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와 제이크는 지훈을 팀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작업은 모두 자신들이 하고 지훈에게는 공구나 가져오라고 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실습실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브래드가 장난으로 제이크에게 공구를 던지려다 실수로 교수의 고가 측정 장비에 부딪혔어요. 정밀한 토크 측정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져버렸죠. 이걸 어떻게 해? 브래드가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치워버리자. 제이크가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깨진 장비를 치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곧 상황을 파악했어요. 누가 토크 측정기를 부쉈지? 교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브래드가 지훈을 가리켰죠. 지훈이 실수로 부쉈어요. 저희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희가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제이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 하지만 교수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김지훈, 내 연구실로 와. 그날 저녁 지훈은 교수 연구실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어요. 이 장비는 10만 달러짜리야. 내가 배상해야 한다. 스미스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퇴학 처분을 받을 거야. 지훈은 교수 연구실에서 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만 달러라는 금액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기숙사 복도를 터벅터벅 걸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훈, 어떻게 됐어? 룸메이트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1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하네.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죠. 마이클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세상에, 그 돈이면 새 차를 살 수 있겠는걸. 지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지훈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브래드와 제이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지훈, 미안해.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줄 몰랐어. 브래드가 가짜 걱정하는 척했어요.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 제이크도 거드름을 피웠죠.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설령 말한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스미스 교수가 지훈을 다시 불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교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앉아. 교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성적표를 봤어. 출석률도 형편없고 과제 제출도 늦고 있구나. 지훈은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면 더 한심해 보일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해서 넌 이 학교에 맞지 않아.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어 문제도 있고 실습 태도도 좋지 않고 이번 사고까지 일으켰잖아. 교수님, 저는 정말. 지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교수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결정을 내렸어. 이번 학기 말에 내 성적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퇴학 여부를 결정하겠다. 교수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연구실 문을 나서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꿈꿔왔던 항공정비사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지훈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훈, 무슨 일이야? 오늘 완전히 딴 세상에 있네. 매니저인 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지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의 비행기들이 더 이상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닿을 수 없는 먼 꿈처럼 느껴졌죠. 일주일이 지나고 지훈은 여전히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나가기도 싫었고 아르바이트마저 귀찮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스미스 교수가 지훈을 다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들어와 앉아. 교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는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로 항공정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분야는 실력이 전부야.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들었어요. 교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말이야,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교수의 눈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죠. 우리 학교에는 오래된 경비행기 한 대가 있어. 세스나 172 모델이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거야. 엔진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계기들도 고장났어. 지훈은 교수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만약 내가 그 비행기를 완전히 정비해서 실제로 비행할 수 있게 만든다면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퇴학 처분은 취소하겠어. 정말인가요? 지훈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교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시험 비행을 성공시켜야 해. 그리고 기간은 한 달이야. 지훈은 깜짝 놀랐어요. 조종까지요? 항공정비사가 되려면 비행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해. 조종 원리를 이해해야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있거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종 경험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교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지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 달 안에 망가진 비행기를 완전히 정비하고 조종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납고 3번에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김지훈. 네, 교수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날 저녁 지훈은 마이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하겠다는 거야? 마이클이 놀라며 물었어요. 해야 해.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훈이 결연하게 말했죠. 하지만 한 달 안에 비행기를 고치고 조종까지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안 돼. 지훈은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잠도 줄여야겠어.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서둘러 경납고 3번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낡은 세스나 172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날개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이걸 정말 날릴 수 있을까?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주변을 돌아보니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엔진 커버를 열어보니 여러 부품이 부식되어 있었고 조종석의 계기판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죠. 프로펠러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노트를 꺼내 점검할 항목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엔진 오버홀, 연료 시스템 점검, 전기 시스템 수리, 조종 케이블 교체, 계기판 수리. 목록만 해도 수십 개였습니다. 한 달 안에 이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지훈은 한숨을 쉬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꼭 해야 해. 그날부터 지훈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면 곧바로 경납고로 달려갔어요.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비행기 정비에 매달렸죠. 첫 주에는 엔진 분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부품을 분리하며 상태를 점검했어요. 실린더 헤드는 크랙이 있어서 교체해야 했고 피스톤 링도 마모되어 있었죠. 이 부품들을 어떻게 구하지? 지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항공정비과 선배인 데이비드가 도움을 주었어요.
중고 부품업체에 연락해봐. 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 필요한 부품들을 찾았습니다. 가격을 비교하고 품질을 확인하며 가장 저렴한 것들로 주문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죠. 부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조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조종 매뉴얼을 빌려와 밤새 읽었어요. 비행 원리, 조종 기법, 이착륙 절차.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지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마이클이 걱정했어요. 매일 새벽 2시에 들어오잖아. 괜찮아. 시간이 별로 없어. 지훈이 피곤한 눈으로 대답했죠. 2주째부터는 본격적인 조립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부품들을 하나씩 장착하며 엔진을 재조립했어요. 토크렌치로 볼트를 조이고 가스켓을 교체하고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했죠.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연료 라인을 잘못 연결해서 다시 분해해야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전기 배선을 잘못 연결해서 퓨즈가 나가기도 했죠. 이런, 또 실수했네. 지훈이 짜증을 내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수할 때마다 매뉴얼을 다시 읽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윌슨 교수도 가끔 경납고에 들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훈. 하지만 서두르지 마. 안전이 가장 중요해.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3주째에 들어서자 지훈은 조종 시뮬레이터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학교 시뮬레이터실에서 세스나 17이 모델 조종을 연습했어요. 이착륙을 수십 번 반복하며 감각을 익혔죠. 좋아, 이번엔 성공이야. 지훈이 시뮬레이터에서 완벽한 착륙을 성공시키며 기뻐했어요. 마침내 시험 비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밤낮 없는 노력 끝에 세스나 172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엔진은 부드럽게 돌아갔고 모든 계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지훈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새벽 5시부터 경납고에 나왔습니다. 연료량 체크, 오일 압력 정상, 전기 시스템 정상. 지훈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오전 9시 스미스 교수와 윌슨 교수 그리고 항공정비과 학생들이 활주로로 모여들었습니다. 브래드와 제이크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저 비행기가 날 수 있을까? 브래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리였어. 한 달 만에 어떻게 완전히 고치냐고.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지훈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비행기의 모든 나사 하나까지 손으로 만져봤거든요. 준비됐어? 스미스 교수가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네, 교수님.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해. 이건 시험일 뿐이야.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포기해도 돼. 아니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지훈은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절차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죠. 엔진 시동. 지훈이 중얼거리며 점화 스위치를 켰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죠. 지훈이 직접 조정한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 정상, 오일 압력 정상, 연료 압력 정상. 지훈이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무선으로 관제탑에 이륙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관제탑, 세스나 337 학생 지훈입니다.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세스나 337 이륙 허가합니다. 활주로 1번 사용하세요. 지훈은 스로틀을 천천히 밀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노트, 60노트, 70노트.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죠. 로테이션 속도 도달. 지훈이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바퀴가 활주로를 벗어나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날았어. 학생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스미스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해냈군. 지훈은 고도 1000피트까지 올라간 후 공항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비행기는 완벽하게 조종되었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죠. 엔진 소리도 힘차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착륙이야. 지훈이 심호흡을 했어요. 착륙은 이륙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훈은 활주로에 정렬하며 고도를 천천히 낮췄어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하며 접근 각도를 조정했죠. 파이널 어프로치. 지훈이 무선으로 보고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접촉했어요. 완벽한 착륙이었죠. 지훈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며 비행기를 멈췄습니다. 지상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브래드와 제이크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은 조종석에서 내려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냈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죠. 지훈이 조종석에서 내리자 스미스 교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교수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퇴학을 운운하던 그 냉정한 교수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믿을 수가 없어. 스미스 교수가 비행기를 한 바퀴 돌며 살펴봤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복원될 줄은 몰랐어. 교수는 엔진 커버를 열어 내부를 점검했어요. 모든 부품이 정확한 위치에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었고 배선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조립 상태도 전문가 수준이고 비행 실력도 놀라워. 교수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윌슨 교수도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켜봤어. 정말 대단해. 주변에 모여있던 학생들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브래드와 제이크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지훈, 미안해. 브래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널 무시한 것 같아서. 맞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제이크도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그때 항공정비과 3학년 선배인 사라가 다가왔어요. 지훈, 정말 멋있었어. 나도 저런 실력을 갖고 싶어. 고마워요, 사라 선배. 지훈이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인데 사라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학과에서 내년에 전국 항공정비 대회에 출전할 팀을 꾸린다고 했는데 관심 없어? 정말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메인 멤버가 될 수 있을 거야. 스미스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 지훈, 어때? 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힘차게 대답했죠. 그날 오후 스미스 교수는 지훈을 다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앉아.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어. 내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정말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넌 그 부족함을 노력으로 메웠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교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퇴학 얘기는 완전히 취소야. 오히려 장학금을 추천하고 싶어. 장학금이요?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 같은 학생이야말로 우리 학교가 키워야 할 인재거든.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수 학생 장학금 신청서야. 작성해서 내주면 내가 강력히 추천하겠어. 지훈은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퇴학 위기였는데 이제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나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거든. 네? 진정한 실력은 출신이나 언어가 아니라 열정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야.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랜만에 어머니께 국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지훈아, 목소리가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네,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지훈이 웃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년 후 지훈은 졸업 가운을 입고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스웨스턴 항공정비대학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 있었죠. 지훈, 여기야. 마이클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와, 정말 졸업하는구나. 너도 고생 많았어, 마이클. 지훈이 룸메이트를 안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버텼어. 졸업식장에는 지훈의 어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어머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졸업식이 시작되자 학과별로 우수 졸업생들이 호명되었습니다. 항공정비학과 차례가 되었을 때 스미스 교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올해 우리 학과 최우수 졸업생은 김지훈 학생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훈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1년 전 퇴학 위기에 있던 자신이 최우수 졸업생이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훈 학생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준 학생입니다. 스미스 교수가 소개했어요. 상을 받은 후 지훈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길이 보였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교수님들과 도와준 친구들께 감사드려요. 졸업식이 끝난 후 지훈은 포켓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2주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로고를 보니 유나이티드 항공사였어요. 축하합니다. 귀하의 인턴십 지원이 최종 합격되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 지훈을 다시 한번 감격시켰어요. 유나이티드 항공사 정비팀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식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이 지훈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그것도 보잉 747이나 에어버스 같은 대형 항공기를 담당하는 정비사 말이에요. 지훈아, 정말 대단해. 브래드가 다가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유나이티드에 합격했다면서? 응, 다음 달부터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일하게 돼. 지훈이 뿌듯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해서 언젠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제이크도 진심 어린 말을 했죠. 졸업식 후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캠퍼스 투어를 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경납고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정비했던 세스나 172가 여전히 있었죠. 이 비행기가 지훈이 내 인생을 바꾼 거구나. 어머니가 감회 깊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비행기 덕분에 제가 진짜 항공정비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지훈이 비행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은 혼자서 캠퍼스 활주로에 나가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이켜봤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리고 결국 이뤄낸 꿈들까지. 하늘에서는 여객기 한 대가 착륙을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비행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큰 비행기도 내가 정비하게 될 거야.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훈은 새로운 꿈을 품었어요. 단순히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항공정비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는 것 말이에요. 지훈아, 들어가자. 멀리서 마이클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일어서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날개를 펼칠 시간이었습니다.